매달 따박따박 월세만 받으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한 번쯤 꿈꿔보는 달콤한 계획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꿈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전부 집어삼키는 악몽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의 한 유명 브랜드 오피스텔이 분양가보다 무려 1억 원 낮은 이른바 마피 1억의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달콤한 월세에 덫에 걸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날릴 뻔한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현실을 처절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박준영 씨, 올해 62입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만 그의 손에 쥔 미래는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은 월 50만 원 남짓? 이걸로는 두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신축 오피스텔 분양 광고가 부부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지하철역 인접, 공실 걱정 노후, 연 6% 이상 확정 수익 보장, 번쩍이는 모델하우스를 보며 친절한 분양 상담사는 사장님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자리는 다시 안 나옵니다. 라며 부부의 조급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내와 밤새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우리끼리 살 수 있겠다.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저축 2억 5천만 원을 쏟아붓고 나머지 2억 원은 대출을 받아 4억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이제 매달 월세만 받으면 된다는 설렘으로 부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꿈에 부풀었던 입주 시작일. 하지만 박준영 씨가 마주한 오피스텔 복도는 싸늘한 적막감만 흘렀습니다. 곳곳에는 임대 문의 전단만 어지럽게 나붙어 있었고 이삿짐센터 차량은커녕 사람 구경조차 힘들었습니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니 박 씨의 오피스텔 주변에는 이미 비슷한 오피스텔 수백, 수천 실이 거대한 벽처럼 들어서 있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결코 알려주지 않았던 공급 과잉의 현실이었습니다. 실제 부동산 정보에 따르면 수원 지역의 경우 2024년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5배나 많았다고 하는데 바로 박 씨가 선 그곳이 그 통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초조함은 곧 공포로 변했습니다. 한 달, 두 달. 텅 빈 집을 보며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월세 내리기 경쟁에 뛰어들었고 연 6% 수익은커녕 공시를 면하기 위해 옆집보다 앞집보다 더 싼 가격을 불러야 했습니다. 희망에 찼던 마음은 어느새 제발 누구라도 들어와만 달라 는 처절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렵게 받은 월세는 통장에 잠시 머물 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관리비는 세입자들이 입주를 꺼리는 주요 원인이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깎아준 만큼 수익은 줄었습니다. 여기에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기존에 살던 집과 합산되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까지 세금 고지서를 받아든 박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100만 원 가까이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는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계산기를 두드려 본 박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월세 수입에서 대출 이자와 관리비, 세금을 빼고 나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매달 자기 돈을 채워 넣어야 하는 돈 먹는 하마를 떠안은 셈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감가상각이 크고 황금성이 낮다 고 지적하는데 박 씨는 이 말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손해를 보더라도 버티면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마지막 희망. 하지만 더 큰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 자체가 급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같은 유명 브랜드, 광교 같은 인기 신도시에서조차 분양가보다 8천만 원 낮은 마피 매물이 등장했다는 뉴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앱을 켰고 자신의 오피스텔 역시 마이너스 프리미엄 5천만 원이 붙은 급매물로 나뒹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이대로 두면 노후 자금이 전부 녹아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박 씨 부부는 수천만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손절매를 결정했습니다. 평생의 꿈을 담았던 계약서가 찢겨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준영 씨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실패가 단순히 운이 나빴던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첫째, 수익률이라는 치명적인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연 5%를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관리비, 세금, 공실 위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산 가치 하락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즉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받아도 오피스텔 가격이 1년에 1,000만 원 떨어지면 실제로는 400만 원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눈앞의 월세에 현혹되어 더 큰 자산 손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건축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쉬워 특정 지역에 단기간 공급이 몰리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개인이 예측하고 통제하기 거의 불가능한 리스크입니다. 여기에 2020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취득세가 중과되기 시작한 점은 시장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박 씨 부부처럼 이미 집이 있는 은퇴자에게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걸음은 위험한 투자처를 찾기 전에 이미 가진 나의 노후 자산을 제대로 점검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첫째, 불확실한 투자 대신 확실한 내 연금부터 키우십시오. 가령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매년 7.2%, 5년이면 총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찍 받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대 수명이 길어진 지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안정적인 연금액을 스스로 늘리는 것이 그 어떤 투자보다 현명하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내 집을 가장 안전한 연금으로 만드는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십시오. 만약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가 주요 자산이라면 주택연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박 씨 부부가 겪었던 공실이나 시세 하락, 임차인과의 갈등 걱정 없이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불확실한 투자로 노후 자금 전체를 위협하는 것보다 매달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퇴직금과 IRP는 올인이 아닌 분산으로 지켜야 합니다. 박 씨 부부처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오피스텔에 올인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에 운용하면 당장의 세금을 크게 아끼면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IRP 계좌 내에서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되어 있어 한 곳에 모든 것을 거는 위험을 제도적으로 막아줍니다. 투자가 어렵다면 전문가들이 설계한 포트폴리오로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는 것도 내 돈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한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목숨을 건다는 생각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반경 EKM 내 향후 3년간의 공급 물량입니다. 분양사무소의 말만 믿지 말고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관련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해 입주 예정 물량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지도를 펴놓고 직접 눈으로 봐야 합니다. 둘째, 실제 관리비와 모든 세금입니다. 인근 오피스텔의 실제 관리비 고지서를 여러 장 구해서 비교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예상 세금을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직접 계산해
실제 수익이 얼마나 남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주변 상권의 현실입니다. 최근 송도의 한 대규모 상가 공실률이 90%를 넘는다는 기사처럼 상권이 죽으면 오피스텔의 가치도 함께 떨어집니다. 평일 저녁과 주말에 각각 방문해 유령 도시가 아닌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따박따박 월세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노후 자금을 잃을 뻔한 한 부부의 피눈물을 통해 많은 것을 돌아봤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은퇴 후의 자금 관리는 화려하게 버는 것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수백 배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고수익의 환상보다 확실한 안정성의 가치를 믿어야 합니다. 나의 연금 제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주택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대안을 검토하며 위험 투자는 신중히 접근하는 것. 그것이 박준영 씨 부부의 눈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